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1회 희귀 질환 극복의 날 첫 행사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지정의 의미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희귀 질환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이제 이해도 좀 높이고요. 희귀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 그리고 이제 관리 의욕을 이제 고취시켜서 이제 희귀 질환자들이 이제 적절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스스로를 절망의 늪에 밀어놓고 이제 절망하는 이런 환자들에게 정부와 우리 사회가 희귀 질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스스로 이 질병을 이제 극복하라고 이제 정부가 지정하는 이제 기념일의 이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희귀 질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앞서 전해드렸지만 WHO가 지정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루게릭병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도 희귀 난치성 질환일 것 같은데 희귀 그리고 난치성 이런 건 좀 구분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이제 발표한 내용은 이제 희귀 질환 관리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는 이제 것으로 이게 정의가 있었죠. 그래서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고 할 때는 그 발병 원인이 뚜렷하지 않고 치료 방법이나 대체약이 개발되지 않는 유병률, 그러니까 환자 수가 2만 명 이하인 질환은 희귀 질환, 유병률이 2만 명이 넘는 질환은 이제 난치성 질환이라고 한다라고 옛날에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이제 정의를 내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희귀 질환이라고만 이제 정의를 내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만 명 이하인 질환이 이제 희귀 질환으로 돼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50만 명이 넘는 그 희귀 난치성 질환이 이제 등록돼 있는 것은 뭐 파킨슨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 포함된 난치성 질환이거든요. 이런 질환도 이제 치료 방법이 없기는 하지만 이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와 이제 동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희귀 질환 관리법에 이제 이런 난치성 질환이 빠져 있는 것에 좀 문제가 있다고 이제 환자들은 좀 항의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어떤 난치성 질환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 100명 중 1명꼴 굉장히 이게 희귀 난치성 치고는 굉장히 숫자가 지금 많습니다. 그만큼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희귀 질환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전체 종류만 봐도 국내에서만 2,000에서 3,000 종 정도에 이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희귀 질환이 뭐 이제 한 200종 정도는 이제 정부가 지정한 희귀 질환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근육병이라면 근육병을 이렇게 전체를 풀어서 볼 때 이제 여러 개 근육병 내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합한 질환이 이제 한 2,000여 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루게릭 같은 경우가 이제 근육병에 포함이 되겠고요. 또 혈우병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지혈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그 환자들이 피가 한번 나게 되면 이제 지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도 이제 포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사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희귀 질환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환자가 질병별로 한두 명씩 있는 이제 극희귀 질환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희귀 질환은 한 2~3천 종에 한 2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난치성 질환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됐건 간에 이제 이분들이 환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치료제, 치료비 이런 부담이 정말 클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루게릭 같은 경우는 이제 와상 상태에서 이제 눈으로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유전적인 요인으로 이제 한 가정에 2명, 3명의 이 와상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있는 질병도 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집에 가보면 정말 뭐 지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 어떤 그 희귀 질환 관리법으로 인해서 이런 그 어떤 대책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공통점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폼페라든지 고셔병이라든지 이런 질환은 일부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1년에 약가가 약 한 4억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이제 비용을 또 부담해야 되는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치료제가 개발된 질환이나 개발되지 않은 질환을 다 합해서 환자들은 모두가 다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치료제가 개발된 질환들이 좀 낫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질환들은 부러워하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치료제 개발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이라든지 이제 여러 질병들 보면 그 가족 가운데서 걸리신 분들이 또 자식이 걸리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이 희귀 질환 네. 이걸 좀 유전 질환으로 보아야 되나요? 아니면 좀 후천적인 경우가 많나요? 어떻습니까? 희귀 질환의 한 70~80%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앓고 있는 어떤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질환은 이제 후천적인 질환인데요. 유전적인 질환, 예를 들어서 손해 위축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그 질환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또 유전적이지 않은데도 후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위축이 되니까 점점 이 모든 게 마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희귀 질환이 모든 것이 이 선천적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 희귀 질환의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WHO에서 희귀 질환의 수를 한 5,000종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몇 년 만에 지금 희귀 질환의 수를 이제 약 8,000종 정도로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희귀 질환이 우리 일반인들이 옛날에 이제 예비 장애인이라고 얘기했듯이 희귀 질환에 대한 것도 우리 모두가 좀 경계심을 갖고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어찌됐건 이제 이 희귀 질환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치료제, 신약 개발도 시급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환자 수가 적고 수익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치료제 개발 자체가 좀 더디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개발 수준은 이거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불행하게도 희귀 질환을 지금 개발을 일부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 숫자가 환자가 적어서 임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희귀 질환에 대한 어떤 치료제 개발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희귀질환 관리법에는 치료제 개발을 위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치료제 개발을 이제 목적으로 이렇게 법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치료제가 개발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외국에 나가서 보면 우리나라의 생명공학의 발전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다고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치료제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 좀 의문을 좀 갖고 있는데 이는 이제 한국의 인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고 그러다 보니까 질환별로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임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데 이런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모두가 같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료제를 이렇게 임상에 좀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게 이제 희귀 질환 관리법이 이제 2015년부터 시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되고 5개년 종합 계획을 통해서 좀 단계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또 반가운 소식이 희귀 질환 산정 특례가 66종으로 확대됐군요. 어떤 질환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번에 난치성 질환인 이제 건선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선은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건선 환자가 이게 이번에 산정 특례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 중증의 건선 환자가 이제 이번 그 6월 1일부터 산정 특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희귀 질환, 그러니까 질병 코드가 없대든지 또 뭐 병명이 이제 새롭게 이렇게 나온 한두 명씩뿐이 안 되는 그런 질환들이 이번에 산정 특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산정 특례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이제 사게 되면 본인 부담률이 이제 30%만 부담을 하면 되겠지만, 이 주사제 같은 경우는 원예 처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대학병원에 같은 경우는 본인이 60%를 내야 되는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환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런 산정 특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 부담률은 10%만 내기 때문에 환자들은 뭐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또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 100명 중 1명꼴로 이 희귀 난치성 질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네. 치료비 부담도 크지만 관련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국 희귀 난치성 질환 연합회가 꾸려졌군요. 이게 네네. 이제 연락처가 이제 자막으로 흐르겠지만 이를 통해서 이제 많은 정보들을 교환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찌됐건 이제 희귀 질환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하고 계시는데, 국민들에게 바라는 바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귀 질환은 뭐 옛날엔 치료제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이제 희귀질환 관리법을 포함해서 이게 이 환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행을 좀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이 연합회에서는 환자들을 이렇게 위한 어떤 쉼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환자가 와서 무료로 숙박을 할 수 있도록도 하고 있고, 또 수도권에 있는 환자들이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환우들끼리 모임을 갖는다든지 정보 교환을 한다든지 할 때 지원을 장소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아직까지 그 건강보험이 되고 있는 약제가 많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희귀 질환자들을 십시일반으로 좀 돕다는 마음으로 뭐 전화를 좀 해주신다든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환자들을 좀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좀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희귀 난치성 질환은 이제 누구에게나 언제 어느 순간 발현될지 모를 일이죠.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요.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희귀 난치성 질환 연합회 신현민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